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김혜립입니다. 5월 7일 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부활합니다. 민정수석 비서관에는 김주현 전 법무차관이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쳤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까지 채소가 비싸겠고 다음 달부터는 채소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부활합니다. 민정수석 비서관에는 김주현 전 법무차관이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해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해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해 고심급 복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비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제기된다면 제가 해결할 문제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6월 말, 7월 초를 얘기했지만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어지고 있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선출 후 윤석열 대통령과 열심히 잘 일하자는 대화를 나눴고 비대위가 구성되면 식사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10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못한 것을 사과와 용서를 구하며 잘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야 했으나 586 청산, 이재명 조국 심판 쪽의 프레임이 짜여 어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총선에서 5%포인트 졌는데 의석수는 큰 차이가 나 광역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수정당 정책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수 쪽에 충성한 분을 홀대하고 보수 쪽 목소리를 내는 것에 우려하면 우리 진영이 약화되기 쉽다면서 보수의 가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치고 본격 출항했는데요. 앞으로 1년간 활동할 새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대라는 이름을 붙이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특별히 22명의 대표단을 구축해 대여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운영수석 부대표와 정책수석 부대표에 친이재명의 박성준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원내 대변인단에 강유정, 노종면, 윤종군 당선인을 포진한 것도 화력 증강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윤 당선인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단은 정권교체의 병참기지로 정권교체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개혁입법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말 문 의원은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고집을 부린다면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액은 열악한 수준이나
이와 달리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의 5.5배 많을 정도로 격차가 심했습니다. 2022년 기준 공적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이 국민연금은 36만 9천 원, 특수직역연금은 203만 원으로 수급액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적연금 간 지나친 격차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불평등한 연금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직역연금은 적립기금이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 방식으로 전환됐고 현재 수급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 후 부족 부분은 국고 지원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그 이전에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으나 2040년대 후반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정도에 상응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배추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비싼데요.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이달까지 채소가 비싸겠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 3월 눈비가 잦아 채소 생산량이 줄었고 농산물 품질이 저하된 데다 재배 면적까지 감소하면서 지난달 주요 채소 가격이 급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추와 대파 가격은 이달 말, 양배추와 무는 4달 각각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근은 여름 당근이 출하될 때까지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마늘은 2023년 마늘 재고가 많아 평년보다 도매 가격이 낮지만 올해 재배 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생육기간이 40일 안팎으로 짧은 상추와 깻잎은 3월 중순 도매 가격이 평년 대비 비쌌으나 점차 하락해 이달 상순에는 평년 대비 각각 22%, 18%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노지채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지채소 생육점검협의체를 운영하며 현장 기술 지도를 지원하고 약재를 할인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순현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여름 이후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배추, 무 등의 채소는 이달과 다음 달 비축 물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하반기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위축됐는데요. 올해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4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신고가 거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성북구로 4월 신고가 거래는 총 12건으로 3월의 3배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대출을 활용한 거래의 영향으로 강북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거래가 이뤄지면서 최고가 경신 사례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내에서 4월 신고가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총 32건의 강남구로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가 뒤를 이었으며 지속된 전셋값 상승과 저리대출 등의 영향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호황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신고가 거래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대내외 경제 불안 요소들로 인해 아파트값 상승 확대를 전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달 말 의대 교수들이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현실화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혀 50개 병원이 진료와 수술 등에서 일주일간 셧다운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집단 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하는 한편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지원 연장과 군의 간 추가 파견 등 장기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효력 중단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 일부 전공의는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연말정산 때 깜빡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과다 적용한 공제 감면이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되며
또 공제 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했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홈택스에서 공제 감면을 정정하려면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세 신고, 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국에 비 소식이 잦은데요. 오늘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곳곳에 가끔 비가 내렸습니다. 충청과 강원 영동은 밤까지,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과 호남 해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쌀쌀했고 낮 기온은 20도 이하를 보이며 선선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았고 대구의 낮 기온은 18도, 부산 19도로 영남 지역은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전국에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아주TV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